약간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킬로이처럼 힙을 굉장히 많이 쓰는 스윙을 했었어요. 약간 이렇게.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더 이상 평생 골프를 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저의 평생 목표가 물거품이 됩니다. 골프를 비유를 하자면 벙커에서 진짜 열심히 간신히 나왔는데 이게 오비가 난 격이에요. 난 이제 여기서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하지?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골프는 인생과 닮았다라고들 하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실 절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비도 수차례 났고요. 그리고 벙커에도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LPGA에서 타이거 우즈 같은 최고의 선수를 꿈꾸던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수많은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매일매일 에너지가 넘치는 아침을 열 수 있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활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를 이제 운동을 시키기로 마음을 먹으셨대요. 종목을 찾다가 이제 양궁, 피겨 스케이팅, 골프 이렇게 좁혀졌는데요. 양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 해서 후보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양궁하고 골프랑 다르게 내 실력으로 스코어를 내는 게 아니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제 평가를 하니까 쉽지 않겠다 해서 그것도 후보에서 탈락이 됐고요. 골프가 남았는데 사실 골프는 이게 사실 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유치원생이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쉬지도 않고 2시간 동안 연습공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적성에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골프를 워낙에 또 좋아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박세리 키즈 세대 전이었기 때문에 골프를 치는 아이들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골프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주문 제작을 했어야 됐고요. 골프채도 수입을 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쉽지 않았죠. 경제적으로 한국에서 계속 골프를 해나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저렴하게 골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주니어 중에는 제가 그래도 탑 선수였는데요. 제가 13살 때 한 2분에서 한 3개 오버 정도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13살 때 국가대표로 이제 최연소로 국가대표를 뽑혔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요. 저도 그때 내가 좀 잘 치나 보다 라고 생각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가 이제 13살 때 제가 뉴질랜드 대표로 미국에 시합을 하러 오게 되는데요. 처음에 아리조나에 가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 잘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샌디에고에서 주니어 월드 시합을 또 나가게 됐어요. 이제 이거는 세계적인 규모 굉장히 큰 대회였는데 여기에서는 퍼팅 시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필드에서 시합을 했어요. 근데 퍼팅 시합에서 제가 남자, 여자, 18세 미만 통틀어서 퍼팅 챔피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한 일인데도 그땐 뭐 우승할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작 시합에서는 제가 13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12명이나 더 있단 말이야? 라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 저는 사실 평생 목표가 LPGA의 타이거 우즈가 되는 게 저희 목표였고 플랜 B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더 잘 치기 위해서 저희는 당시 저희 코치였던 데이비드 레드베터가 계신 플로리다로 뉴질랜드에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 와서 이제 잘 치는 주니어들과 경쟁을 하면서 당연히 우승을 좋아하는 저는 실력이 빨리 늘었고요. 그리고 전국 주니어 랭킹의 탑 10에도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일찌감치 고1 때 유망주로 이제 인정을 받고 대학교도 이제 풀 장학금으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렇게 바라던 프로 데뷔를 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제가 평생 꿈꿔오던 목표가 그만큼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제 목표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쳤기 때문에 약간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킬로이처럼
힙을 굉장히 많이 쓰는 스윙을 했었어요. 약간 이렇게. 지금은 스윙을 바꿔서 이렇게 못하는데요. 보통 주니어 골퍼들은 근력이 약하고 유연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몸에 무리가 많이 가는 스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연성에 의존을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크면 이렇게 부상을 당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죠. 제가 허리가 그때 다쳤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시합 도중이었고요. 시합을 중간에 포기를 했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더 이상 평생 골프를 칠 수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LPGA의 타이거 우즈 같은 최고의 선수를 꿈꾸던 저는 정말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었어요. 프로가 되자마자 심하게 부상을 당했고 골프를 그만두게 되면서 저의 평생 목표가 물거품이 됩니다. 전 사실 골프 빼고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또 한 목표를 위해서 평생을 10년, 5년, 1년, 한 달, 일주일, 하루 단위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던 제가 갑자기 목표가 없어지고 할 일이 없어지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엄마께서 제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보고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너무 어렵고 제가 no 안 한다고. 네, 근데 저희 엄마께서 굉장히 타이거 맘이셨거든요.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케어 아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약간 그 느낌이 오죠? 네, 굉장히 진짜 저희 엄마 짱이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꾸 절망에만 빠져 있으면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23세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을 합니다. 제가 그때 주변의 도움으로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액세서리를 파는 가게였어요. 그리고 목걸이에 막 사진 새기는 작업도 했고요. 그래서 갑자기 커스터머 서비스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포토샵을 배웠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골프만 하다가 골프랑 관련 없는 일을 하게 되니까 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실내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뭐 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요. 그러다가 저는 제가 알지도 못했던 재능들을 좀 발견하기는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소통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재능을 느끼게 됐고 또 많은 분들이 저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즈니스는 잘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골프를 쉬고 재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골프의 꿈이 이렇게 새록새록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저는 다시 복귀를 위한 연습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2년이라는 공백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안 되고 내가 평생 해왔던 샷인데 컨트롤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감을 찾을 수가 없겠구나 하며 정말 매일매일이 터널 끝에 빛이 안 보이는 그런 굉장히 힘든 그런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는 어느 날 딱 1년이 됐는데 감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1년 동안 제가 했던 마음고생은 이루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을 다시 찾고 2009년도에 이제 LPGA 투어 카드를 따기 위해서 큐스쿨 시합을 나갑니다. 큐스쿨 시합은 이제 겨울에 보통 열리거든요.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허리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큐스쿨 시합을 칠 때 다시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네, 골프를 비유를 하자면 벙커에서 진짜 열심히 간신히 나왔는데 이게 오비가 난격이에요. 굉장히 속상하죠. 그래도 2010년도에는 그래도 시합을 뛰었고 이제 너무 허리가 안 좋아서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시합장에 가서 카이로 선생님한테 교정을 딱 받고 첫 티샷을 딱 하면 허리가 나가서 이렇게 골프를 치다가 다시 끝나면 다시 교정을 받고 앉아 있어도 아프고 누워 있어도 아프고 진짜 진통제로 몇 개월을 버티면서 투어를 뛰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셋업을 딱 취했는데요. 저는 스윙을 하지 않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공만 쳐다봐도 허리가 아픈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선수고 뭐고 이렇게 하다가는 마흔이 되면 나는 걷지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다시 골프를 그만두게 됩니다. 저는 10회를 다시 반복을 하게 된 거죠. 올랜도에서는 골프 치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선수 생활 딱 그만두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이제 20대 후반도 됐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로 가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티칭도 사이드로 하고 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할 것도 없으니까 하고는 가족들이 올랜도에 있었지만 저는 LA로 혼자 이사를 옵니다. 사업을 하면서 모은 돈은 이제 다 탕진이 됐고요. 투어를 뛰면서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는 달랑 옷, 골프채, 그리고 가져가지 않으면 처분해버리시겠다고 하신 트로피들, 그리고 달랑 800불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800불을 가지고 왔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하숙비를 내고 또 티칭을 하려면 연습장에 렌트비를 내야 돼요. 그 두 개를 딱 냈는데 빵불이 되더라고요. 진짜 무슨 배짱으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삶의 반전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골프 선수를 했을 때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이 제가 티칭을 할 때 강점이 되어 주었고,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배웠던 쉽고 조리 있게 하는 말하는 이 능력이 또 제가 티칭을 할 때 그리고 방송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잦은 부상과 잦은 병원 출입들이 이제 몸에 무리가 안 가는 올바른 스윙을 이제 가르칠 수 있도록 정말 큰 도움이 되어줬고, 또 2008년도에는 제가 1년 동안 정말 마음고생을 했던 그 시간이 아마추어 분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잘 다독여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입소문으로 이제 회원 수도 늘어나고 또 이제 한인 방송에서 레슨도 하기 시작했고요. 2015년도에는 유튜브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에이미화 시킨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에이미화란 이제 골프를 쉽고 재밌고 빠르게 익힌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뻔한 골프 레슨이 아니라는 평가와 함께 빠른 속도로 구독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맙소사 진짜 미국 골프 채널의 헤드 PD님께서 저랑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근데 골프 코치한테 미국 골프 채널이란 진짜 로망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심지어 당신의 에너지와 티칭이 너무 마음에 든다. 스튜디오로 올 수 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골프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제 백인 남성분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세계에서 당시 어린 여자 아시안 코치가 생방송에 나가서 인스트럭션을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 미국 CBS 생방송에서 해설가로 이제 PGA 시합과 메이저 대회들의 초대가 돼서 여러 차례 나가게 됐고요. 한국에서는 JTBC와 SBS에도 초대가 돼서 방송을 했고, 얼마 전에는 한국경제 무크와 골프 인스트럭션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의 첫 책이었고요. 첫 주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사업도 하고 티칭도 하고 방송도 하면서 승승장구를 했지만 사실 제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지는 몰랐었어요. 그냥 회원님들이 레슨을 원하니까, 방송에서 초대가 되니까, 하지만 어떠한 뚜렷한 목표가 있지 않았고 이 목표가 없는 삶은 저희가 가끔씩 정신적으로 좀 방황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하지? 이런 게 저의 가장 최고의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깨달은 게, 제가 골프 선수로서는 비록 타이거 우즈가 되지 못했지만 코칭으로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생에 뚜렷한 새로운 목표가 다시 생기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희열과 좌절 그리고 쌓인 지식을 활용을 해서 골프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몸에 무리가 되지 않고 하지만 강한 파워를 낼 수 있는 올바른 스윙을 전수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주니어 골퍼들을 위해서 재단을 셋업 중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것처럼 골프를 잘하지만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또 골프를 하고 싶지만 섣불리 시작을 잘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또 저의 골프 아카데미를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도 생겼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이것을 위해 오늘 달릴 거야
하는 행복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골프는 인생과 같다라고 합니다. 골프를 칠 때 인생처럼 안 풀리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롱퍼팅이 들어가는 희열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홀에 버디를 하는 기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기회는 언제나 내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제공이었습니다.